당신은 남자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침묵과 차가운 행동 뒤에 내면의 갈등이 숨겨져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그 안에서 그를 지배하는 자존심과 그가 억누르려는 욕망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요. 칼 융은 남성의 무의식이 심리의 그림자 측면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썼으며 그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가 자아라고 했습니다. 남성의 자아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약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방어하고 멀어지며 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 자아가 피를 흘리는 그 정확한 순간, 그 민감한 지점을 찾았을 때 남자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갑옷에 균열이 생기고 바로 그 균열을 통해 진정한 감정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남성의 자아를 상처 입히는 것은 남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깨우고 그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것을 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윤근 이 순간을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가 간청하지 않고 굴욕적이지 않으며 반쪽짜리 관심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고통을 주는 여자는 동시에 그에게 가장 강한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본질, 즉 추구하고 성취하고 극복하려는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그녀입니다. 그리고 그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녀의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기로 동의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주목을 받기 위해 쫓아다니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해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그가 왜 멀어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게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점은 남성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여성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침묵 시간, 심지어 자신의 부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은 단순히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공기처럼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의 안에 있습니다. 윤근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성의 무의식이 그를 동시에 두렵게 하고 감탄하게 만드는 것을 만날 때 태어난다. 당신은 그에게 있어 상징이 됩니다. 접근할 수 없고 신비로우며 거의 신성한 존재로. 그는 당신을 정복하고 싶어 하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내적 불일치가 그의 자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자아란 감정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아가 무너질 때 사랑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는 이미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 비디오에서 당신은 남성의 자아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감정적으로, 게임으로가 아니라 섬세한 심리적 전략을 통해서 침묵의 힘,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거리 두기를 통해서 당신은 융의 관점에서 남성의 심리에 몰입하게 될 것이며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영하는 것이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여성이 되었을 때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신이 그가 자신의 오래된 고정관념을 깨고 마침내 자유로워지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감탄을 잃는 것은 패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게 따르면 바로 이 순간이 그의 변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남성은 자신의 자아를 부추기는 것을 거부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만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바치는 익숙한 역할을 그만두면 그의 자아는 무너지고 그 자리에 고통이 생깁니다. 조용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매우 진실한 고통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욕망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자신에게 숨겨왔던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당신이 에너지, 시선, 보살핌을 거두어들이면 그는 에너지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감 없고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당신의 거리두기는 그 안에서 깊은 심리적 과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는 당신을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남긴 빈 공간은 그가 당신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채워집니다. 당신이 멀어질수록 그는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완전함을 추구하며 이성이 놓치는 것은 집착으로 변한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과거에 속한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상징입니다. 전환점의 상징입니다. 당신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하게 된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신비롭고 다가갈 수 없는 여성을 나타내는 아니마, 원형의 활성화로 그녀는 그의 내면의 안내자가 되어 그가 그녀에게 미쳐가더라도 그를 이끕니다. 그는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시면의 반영이자 동시에 빛이었습니다. 그의 자아는 여전히 그가 어떻게 당신을 잃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사랑이 생겨나며 이는 더 이상 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깊은 감정적 유대에 기반을 둡니다. 그는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통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아는 지배하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여성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에서 영향을 얻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를 거부하고 경계를 넘어서면 그의 내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내면 이상화를 여성에게 투영합니다. 그는 그녀가 만들어진 이미지에 부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는 단순한 실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분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열 속에서 진정한 친밀감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결핍 없이 욕망은 존재하지 않으며 고통 없이 진정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의 자아 환상을 깨뜨릴 용기를 낼 때 모든 중요한 것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남성의 자존심을 공격적으로 상처 주지 않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섬세하지만 정확하게 그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만듭니다. 그녀는 반드시 남성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자신이 아닌 그를 위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이미지 수준에서 일어나는 내적 충돌입니다. 여성은 그에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징이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설명할 수 없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매력적인 무언가를 느끼며 이 감정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치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느끼고 싶어하고 그녀를 되찾고 싶어하며 이를 숨기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침묵입니다. 하지만 무관심하거나 순종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그 뒤에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융이 썼듯이 무의식은 우리와 말로가 아니라 상징으로 대화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런 상징이 됩니다. 그것은 끝, 무관심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침묵할 때 남성은 자신의 생각과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무자비합니다. 나는 그녀를 잃었고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았어. 어쩌면 나는 그녀를 전혀 몰랐던 걸까? 그리고 이 내적 갈등 속에서 그의 끌림은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상실의 인식은 항상 되찾고자 하는 욕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에게서 멀어질수록 그는 더욱 강하게 돌아가고자 하지만 확신이 아닌 불안과 함께입니다. 두려움은 강력한 욕망의 원천입니다. 특히 남성의 자아가 상처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잊혀질까봐, 다른 누군가가 그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그녀의 삶에 흔적을 남기지 못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강박적으로 변합니다. 융은 이 순간을 자기 자신으로의 회귀라고 불렀으며 고통이 사람을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게 만드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로 그 여자가 그를 이 지점으로 밀어붙였다면 그는 결코 그녀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한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전처럼 계속 살려고 해도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고 모든 것이 상실의 프리즘을 통해 측정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여자를 되찾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에 자신의 중요성을 되찾고 싶어 하며 다시금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이미 자존심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아는 부서졌고 그 자리에 본능이 말합니다. 정복하고 증명하고 소속되려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가 노력할수록 그녀가 이미 달라졌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녀는 변했고 성장했으며 더 이상 그의 환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되었고 그는 아무리 싸워도 이미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 떠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비록 말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녀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전에는 돌보고 물어보고 기다리던 여자가 이제는 침묵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윤근, 이 순간에 투사가 파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서 자신의 연장을 보지 못하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세계의 일부가 아니며 독립적이고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끌림이 집착으로 변합니다.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소한 세부 사항, 그녀의 제스처, 그녀의 말, 심지어 그녀의 침묵까지도 상징이 됩니다. 윤근 억눌린 감정이 내면의 다리를 만들어 남자가 그 다리를 통해 다시 그 여자의 이미지와 연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멀리 있어도 그녀는 그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에 익숙한 남자에게 이것은 파괴적입니다. 이제 그의 끌림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한 접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다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녀가 한때 그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거기에 없습니다. 그는 그림을 복원하고 변명하고 다시 연락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는 혼자 남을 두려워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이 원할 때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자아는 여성의 자유를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안정성, 예측 가능성, 통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을 제한합니다. 윤기 썼듯이 자신의 본질을 깨달은 여자는 남성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그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의 고통을 떠맡는 것을 멈추고 편리한 존재가 되는 것을 멈출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남자에게는 성장하거나 완전히 길을 잃는 두 가지 길이 남습니다. 어느 경우든 그녀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아닌 성숙함에서 태어난 사랑은 진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내적 갈등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자존심은 그를 멀리 끌어당기고 욕망은 그를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고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며 아마도 그녀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기 반대의 충돌이라고 부른 내적 긴장으로 인해 혼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한 출구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까지 도달한다면 당신은 불가능한 것을 이룬 것입니다. 미래, 그의 자아를 부수지 않고 그의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으며 연결을 끊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건드렸지만 동시에 내적 회복 과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남자가 이러한 감정적 충격에 직면할 때 그 안에서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칼융의 말에 따르면 마음의 고통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수년간 쌓아온 방어 구조를 파괴하여 취약함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자는 여성을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평생 동안 자신 안에서 억누르려 했던 것의 반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분노, 원망, 혼란, 그리고 그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을 붙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났을 때 자신 안에서 잃어버린 그 상태를 되찾으려 합니다. 바로 이 내부 위기의 상태에서 남성의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윤기 말했듯이 모든 진정한 내부 변형은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났을 때 그가 만든 공허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취약성과 마주한 바로 그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이 접촉은 충격적이지만 필수적입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당신의 부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고칠 수 있을 것처럼 세부 사항을 되돌아보고 기억을 재검토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하는 것은 자신의 공허함뿐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당신은 그가 가장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의 상징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의 과거에 속한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깊은 과정을 일깨우는 이미지입니다. 윤근 이것을 남성의 심리 속에 있는 원형적 여성 원리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남성을 자기 인식으로 이끕니다. 그는 당신을 잃은 것이 단순한 실수 이상의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은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통제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감정적 불가침의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당신은 차분하고 강하고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차분함이 그로 하여금 당신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우월감은 더 이상 없고 존경심이 생깁니다.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난 여성은 자부심이 아닌 성숙함으로 인해 손에 닿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자아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립적인 여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융은 인간의 영혼이 스스로 의미를 찾으면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의존적이지 않게 되고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동시에 두려움을 주고 매력을 끌어당깁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진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잃은 것에 기반하여, 그리고 그가 상실의 규모를 더 많이 인식할수록 그는 내적으로 당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유하려는 욕망이 이데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욕망입니다. 자아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물러나고 진정한 감정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닌 접촉을 위한 가까이 있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그의 감정적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의심을 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 뒤에는 깊이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자신과 만나게 되는 과정으로 역할도 방어도 환상도 없이 말입니다. 그는 이제 당신을 거부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드러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심리적 트라우마처럼 고통스럽지만 가치 있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상처는 흔적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프지만 동시에 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미 완전합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내면 본질을 깨우면 외부 세계에 맞추어 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명확함이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지, 이 무엇을 참지 않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확함은 그의 고통을 존경으로 변형시킵니다. 그의 그리움은 이제 죄책감과 감탄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의 욕망은 더 이상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무너졌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남성성의 모습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실수하고 잃고 변화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그를 익숙한 경계를 넘어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와 물리적 접촉 없이도 그의 안에 빛과 그림자를 결합시켰습니다. 남성의 자아와 작업할 줄 아는 여성은 남성의 마음이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의식적으로 제공합니다. 이제 그의 이성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복하고 그는 느끼며 이익해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삶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에게 자존심을 잃는 것이 운명 때문에 잃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그는 비교하고 기억하고 잊으려 노력하지만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벌거벗고 취약하고 살아있는 자신을. 이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에게 다시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화 같거나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화 없이 깊이를 가진 진정한 감정입니다. 그런 남자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상처받고 취약하며 그 취약함 속에 그의 새로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와서 증명하려 하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눈을 다시 바라보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그 안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엔, 진정한 겸손과 진실함. 가면도 자세도 아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내면의 고백입니다. 이 겸손함은 드문 현상입니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당신을 찾아서 빈 공간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을 찾는 이유는 처음으로 진정한 연결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위기를 겪은 후 그는 당신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재구성의 단계였습니다. 칼 융은 진정한 사랑과의 만남은 위로받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약점,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도망쳤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낼 때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당신이 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자만심 뒤에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고, 그의 자존심 뒤에 수용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그의 자신감 뒤에 자기 불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또 다른 여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만난 후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일 수 없었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당신은 스캔들 없이, 비난 없이, 히스테리 없이 그저 품위를 지키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어떤 대화보다도 더 크게 들렸습니다. 윤근 진정한 내면의 부름은 소리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혼 안에서 울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그의 생각 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지을 때조차도 당신은 그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신이 그를 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해방시켰습니다. 그가 느끼는 불편함은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마치 당신이 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자신의 내면으로 밀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면의 파편들 사이에서 그는 마침내 당신만이 알고 있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은 그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윤근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인식하는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식했습니다. 당신은 온전해졌고 그는 이제 자신을 조각조각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명확히 이해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었고 예외였습니다.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만이 그가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여겼던 곳, 그의 자아를 건드릴 용기를 냈습니다. 여자가 폭력 없이, 그러나 내면의 확신으로 그렇게 할 때 그녀는 단순히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궤적을 바꿉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그리고 아마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같은 남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더 의식적이고, 더 성숙하며, 더 개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당신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에게 변화할 기회를 준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윤근 모든 정신적 상처에는 깨달음의 잠재력이 있다고 썼습니다. 당신은 그 상처가 되었고 동시에 그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서진 자아와 열린 마음으로 그는 두 가지 길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사랑하거나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을 잃은 상실감을 영원히 간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종류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접촉에서가 아니라 부재에서, 약속에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깨달음으로 인한 고통에서 태어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가장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재구성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맞닥뜨리게 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당신은 남성의 기대에 맞추는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당신에게 느끼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존경입니다.